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원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애견연맹 위원으로 있는 정서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훈련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약에 불만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희 보호자분들이 이제 솔직히 네. 사람들이 이제 공동 아파트라든지 그쵸. 그런 데 살 때 애들이 너무 짖으면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신고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소에 맡겼는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어떻게 법적으로 돌려받는 환불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 EBS 새나게 네. 보시죠.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볼 때마다 놀라거든요. 그쵸. 단 한두 번의 어떤 코치로 그 반려동물의 행동이 이렇게 확 교정되는 거 보면서 되게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쩌면은 이제 방송이어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거기 나온 훈련사님들의 실력에 따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원에 이제 성적 높여주세요 하고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100점을 기대하고 항상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참 못 미치는 50점짜리가 60점 되고 뭐 그 이상의 성과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학원 선생님한테 수강료, 수업료 환불할 수 있냐?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선생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는 다. 근데 반려동물도 뭐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 그 어떤 그 환경에 또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훈련소의 훈련 방침이 적중할 거라는 걸 100%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훈련소에 맡겼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내 수업료를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훈련소에 맡겼는데 증상이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훈련의 내용과 그 과정들을 소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과의 인터뷰 또는 훈련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정말 훈련이 적기에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훈련소에 계신 분이 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든지 훈련사 자격 자체가 없는 분일 때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준 돈 상응하고 플러스 나의 정신적 위자 또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던 내용하고 조금 겹칠 것도 같은데 훈련소 갔다가 아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떻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사실은 훈련소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위원장님 모시고 살펴봤던 8가지 업종 중에 위탁 관리업에 해당하거든요. 한마디로 위탁하고 관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근데 그 위탁 계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훈련사가 하지 않아서 다른 게 물려줬거나 훈련사한테 맞아줬거나 아니면 훈련 중에 부상을 심하게 입거나 하는 이 일련의 그 결과가 훈련사가 선량하게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증명된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하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여야 되느냐? 가령 뭐 이 내 반려견의 특수성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다른 어떤 특정 견종을 만나면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반려동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학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거의 자식처럼 키우니까 저도 미용을 하지만 미용을 하고 집에 가서 어떠한 그러니까 행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은 조금 힘들었었나 보죠 이러면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호텔에 그 훈련소에 맡겼는데 딱 데리고 갔는데 애가 조금 학대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선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보호법에는 이제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동물을 훈련하고 위탁받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처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업을 그 동물보호법상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자여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업을 영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또 동시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그 세 가지를 그 어떠한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님 말씀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증명을 꼭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CCTV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다뤘던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CCTV 한마디로 그 정보 처리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직접 가서 열람하거나 그걸 복사해 오는 데는 뭐 사실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의 정황이나 어떤 문제 의식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그 훈련소에 임의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두 번째로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 반려동물의 상태나 그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훈련소에 종사하고 계신 다른 분들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고요. 뭐 미용 관련해서 뭐 수차례 또 비슷한 사례들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원장님께서 매우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 동물 학대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이 되었어요. 그때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이 뭘까요? CCTV 확인. 네, 정답. 자, 근데 만약에 CCTV를 확인했고요. 만약에 CCTV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등을 확인했는데 동물 학대 사실이 분명해요.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고소하는 게 적합할까요? 채무 불이행. 아니야. 위탁 관리 불이행. 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적이네. 제가 무슨 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시간부터 고소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갖고 수차례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고소를 얘기하는데 채무불이행 책임 나오면은 이건 또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저 배고파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 오늘은 반려동물 훈련소에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거기에 따른 대처 요령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